아마 3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서 주말 보강하게 될 텐데 그렇게 알고들 계시고 알았지? 자, 우리 풍산자 라이트 유형, 직선의 방정식 유형들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하자. 25쪽. 자, 먼저 유형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유형이 돼버리는데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녀석이 0,2라는 녀석으로 주어져 있고 B라고 하는 녀석이 2,-4라고 하는 점으로 주어져 있어.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는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건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은 -1이다. 그 다음에 우리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던 직선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직선하고는 그 두 가지 공식 내용이 추가가 돼 버릴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점의 자취라고 하는 녀석을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학교 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돼 버리거든. 점의 자취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점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유형 8번에서는 A라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을 이은 선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두 선분의 뭐를 구하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주어진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찾을 거냐면 두 점의 중점 먼저 찾아줄 거야. x좌표,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어주고 y좌표,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A, B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여야 돼? -1. 그래서 A, B의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2 빼기 0 분의 -4 빼기 2가 돼버릴 거니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3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날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어디를 지나는 1,-1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고, 주어진 녀석 정리하면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잘 잡아줘. 알았지? 자, 다음 9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괄호 열고 항등식이라고 메모 좀 하나 해주자. 어떤 특정한 고정된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자, 유형 9번에서 2k 플러스 1의 x, 그 다음 3k 플러스 1의 y, 그 다음 k 마이너스 6이 꼴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에 관한 1차 식으로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직선이야. 그런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고정된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x좌표와 y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k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 오든 상관없이 주어진 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x의 값과 y의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주어진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특정한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점의 x좌표와 그 점의 y좌표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하고 y에다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이 녀석의 식의 값이 항상 0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x에다 무언가를 대입하고 y에다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미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생겨? k라는 미지수가 생겨. 그럼 k라고 하는 미지수가 어떤 값이 되던 상관없이 내가 x에다가 그 점의 x좌표, y에다가 그 점의 y좌표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항상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x와 y가 아닌 다른 문자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들어가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2x 더하기 3y 플러스 1에 K라고 하는 녀석이 묶이게 될 거고요. 플러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녀석이 되어버립니다.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K의 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돼. 그 K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상수항이 뭐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니네들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냐면 X에 상관없이 A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려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던 상관없이 주어진 식의 값이 0이 되려면 계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 그쵸? 마찬가지로 X, Y에 상관없이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우리는 A와 B와 C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끌고 들어왔었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특정한 점,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x, y가 아닌 다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녀석을 조금 생각해 줄 거야. 오케이? 항등식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K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녀석도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점들이니? 직선 위의 점들이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점들이니? 직선 위의 점들이죠. 그러면 내가 주어진 녀석이 어떤 k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도록 하려면 이때 x와 y라고 하는 녀석은 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 이 직선 위의 점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거고 두 직선이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연립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기하적인 측면에서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어진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K에 관한 항등식에서 주어진 녀석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려면 이 두 식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고 저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주어진 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린다.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 Y라고 하는 녀석을 6-X로 바꾼 다음 대입해서 2X 더하기 3Y 18-3X 플러스 1은 0으로 잡아주면 X는 19가 될 거고 Y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A 빼기 B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은 19 마이너스 13이 되면서 32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자, 주어진 문제에다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흐름을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뒤로 거꾸로 올라가면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논리적 흐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9번에다가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0이어야 되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녀석이 모두 0을 만족시킨다.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킨다.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에서 주어진 녀석은 직선을 나타내고 있고 주어진 녀석도 직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직선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 되면서 교점이 돼버려.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함수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양함수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음함수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 양함수 표기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y는 fx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y라고 하는 문자를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 니네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함수의 표기 방식이 양함수 표기 방법이 돼버리고 f의 x, y 꼴 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x, y라고 하는 녀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왼쪽 한쪽에 옮겨놓고 는 0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음함수 표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 음함수 표기 방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대표적으로 직선을 나타낼 때 일반형을 나타내는 걸 음함수 표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y는 mx 플러스 n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 0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을 펑션,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x라는 문자와 y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 기능입니다. 그럼 이 양함수 표기법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y라고 하는 녀석은 펑션,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x를 받아서 주어진 녀석의 값을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양함수 표기법, 얘를 음함수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도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음함수 표기법이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사용을 해.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의 도형으로 보면 자, 어떤 도형은 x, y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어진 녀석과 조금 다른 직선을 gx, y 꼴 0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함수를 하나는 f로 하나는 g로 나타내듯이 서로 다른 두 도형을 하나는 f로 하나는 g라는 녀석으로 나타내주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x, y 꼴 0과 gx, y 꼴 0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는 주어진 식에서 두 도형의 교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어낼 수 있고 우리 주어진 녀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짜잔 f의 x, y 더하기 k의 g, x, y 이꼴 0으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잡아줄 거야. 이때 K는 실수예요. 자, 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그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았어. 그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교점을 찾았어.
찾은 교점과 문제에서 주어진 다른 점 하나를 이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을 찾았어. 그런데 이제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하나는 f의 x, y, 하나는 실수 k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유형 10번에서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두 직선의 교점과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우리한테는 이 x-y 플러스 4 이꼴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는 앞으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더하기 k라는 문자 대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문자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4 y 마이너스 4는 0과 같은 방식으로 앞에 어떤 하나의 도형과 뒤에 어떤 하나의 도형을 K라는 실수라는 녀석으로 짜 맞춰주면 이 식 자체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서 2,1을 지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 2,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는 직선이 되도록 하게 2,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 있도록 이 K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해서 2,1을 지나도록 하는 K의 값을 찾아주자. 그럼 4 마이너스 1 플러스 4 더하기 K에 4 플러스 1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거 찾아주시고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은 뿅뿅 얼마냐? 마이너스 7이니? 맞아요. 그럼 이 K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을 대입해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7y 플러스 28은 0으로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y 플러스 32는 0으로 잡아주시고 주어진 녀석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정리하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잡아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2,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교점 안 구하고. 교점 구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오케이? 우리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와 같은 모양의 형태로 끼워 맞추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돼. 이해하라는 말 안 할게. 인정해. 이 녀석에서부터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해 못할 수 있어. 인정해주고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며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문제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알았지? 자, 유형 10번에다가 요 위에서부터 요거까지 해당하는 내용, 요 부분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항등식에서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중요한 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저걸 저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낸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원에서도 써먹을 거야. 직선에서도 계속 써먹을 거고, 나중에 너네들이 다른 과목 기하 같은 부분에서도 또 써먹을 수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로 이해하는 데 걸리적거리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하고 일반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대부분 다 이제 표준형으로 써먹는 게 유리한 부분들이 생겨. 근데 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 0이라는 직선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우리가 저와 같이 일반형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 다음 저 직선 위에 위치하는 x1, y1이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 이게 참 공식 증명하기도 참 더럽기는 하거든. 이것저것 계산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루트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도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있냐? 점하고 선하고 면이라는 게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점과 선 사이의 거리, 선과 면 사이의 거리, 점과 면 사이의 거리 등등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니네들이 도형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딱 두 가지 공식만 가지고 써먹을 거야.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도 했었어.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맞아? 그 다음 점과 선 사이의 거리. 선생님, 그럼 선과 선 사이의 거리는? 선과 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얘네들이 평행하면 두 녀석 거리 구할 수 있고, 만약에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은 서로 만나기 때문에 거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평행한 두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 잡아내는데 써먹을 수 있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머릿속에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점과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 나머지 도형들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이 두 가지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혹은 응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유형 11번 보시게 되면
점 A, 2에서 유형 11번 보시게 되면 점 A, 2에서 우리 두 개의 직선 3x-y 플러스 1이 꼴 0과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 꼴 0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얘들아, 두 직선은 서로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니? 병행하니? 일치하니? 만나고 있죠. 그쵸? 만나고 있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두 직선은 서로 만나고 있는 직선이야. 만나고 있는 직선이야. 짜잔. 만나고 있는 직선이야. 이때 어떤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이 점과 두 직선이 만나는 선을 이었을 때 이 선의 역할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A, 2라고 하는 점에서 먼저 3x-y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그럼 먼저 9 더하기 1 루트의 절대값 x자리에다 a 3a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절대값. 다음 a, 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거야. 1 더하기 9 루트의 절대값 a 더하기 6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두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식의 분모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우리는 절대값 3a-1과 절대값 a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나타내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와 같이 절대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주면 돼? 자,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주면 돼? a하고 b하고 같다. 또는 a하고 b가 뭐가 다를까? 부호만 다르다. 헐? 제곱하지 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해는 3a-1이 a 플러스 5하고 같을 때 이 a가 6이 돼버리니까 a는 3. 3a-1이 부호가 서로 다를 때 4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돼버리니까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a의 값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 두 개가 생기고 그 중에서 양수 a는 3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주어진 내용에서는 요거 하나만 조금 메모해 주세요. 유형 11번에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내 분필을 다 쪼개고 있나 보네. 절대값 들어가 있는 식들 푸는 거 요거 좀 잘 잡아주시고
짜잔. 다음에 12번 보시게 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A는 0, 그 다음에 X 4Y 마이너스 2는 0.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다.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서로 같고 상수항의 b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달라야 돼. 평행한 거하고 일치하는 거하고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1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녀석하고 서로 달라야 돼. 그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혹시라도 a의 값 중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일치하는 경우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의 값 중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두 직선 중에 편한 점 아무거나 하나를 찾자. 그러면 내가 한 직선 위에 어떤 점에서 반대쪽에 놓여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항상 똑같은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y에다 0을 집어넣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 위에 점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2,0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1 더하기 16 루트의 절대값 2,0 2 더하기 a의 절대값이 루트 1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자.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17, 17이 돼버릴 거고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17이 되거나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7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때 a의 값은 15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9라고 하는 두 개가 나타나게 되겠네.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5라는 녀석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 주실 거고, 알았지? 그렇게 해서 31쪽까지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앞에서 연습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일단 31쪽까지 문제들 풀어보고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해야 될 거, 문제 풀어온 거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얘기합시다.